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현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에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종료 등의 현안을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급격한 인상을 경계하는 내용이 담긴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4%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둔화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내년 상승률은 1%, 내후년 즉 2021년엔 1.3%로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하강에 진입한 디플레이션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6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오픈뱅킹 서비스가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송금, 결제망을 개방해 하나 앱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상품을 재정비하고 고객 잡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어제 급등 뒤에 잠시 시장이 숨고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슈팅이 살짝 나왔었죠. 2200포인트를 오랜만에 좀 터치를 하면서 돌파하는가 했는데 기관의 매도가 살짝 나오면서 지금 보합권까지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유는 그렇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1차 합의가 잘 됐다. 안도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표도 지금 미국 쪽에서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다시금 나온 건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탈퇴 협정 법안 수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른바 EU와 영국 간에 어떠한 협상도 없이 끝나버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부분이 다시금 재부각될 거고요.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성은 여전히 크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어제 이진우 소장도 저희 방송 출연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노딜 브렉시트 그리고 브렉시트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어서 이번에도 연기될 확률도 굉장히 높고 이 문제를 시장에서는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크게 밀리거나 하는 부분은 없고요. 우리 시장은 보합권 수준에서 전해드린 대로 위아래로 약하게 움직이면서 다시금 개별 종목 장세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서 봐야 될지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2192.91포인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 폭의 하락이나 상승은 현재 나타나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220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문제가 쭉 빠져서 2190포인트도 살짝 붕괴가 되던 모습입니다. 현재는 2190포인트대는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개인이 소폭 사고요. 외국인이 사고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팔다가 결국에 다시 사는 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시장이 밀리니까 개인이 살짝 또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차익 실현 나서고 있고 투신 쪽에서도 지금 1136억 원이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네이버가 하락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현대차는 올라갑니다. 현대차가 다시 그리고 시총 5위로 올라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모비스가 올라오는 가운데 셀트리온, LG화학 빠지는데 LG화학, 삼성 SDI가 지금 ESS 문제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신한지주, KB금융, SK텔레콤 올라오고 있고요. 삼성물산 보합인 가운데 LG생건이 오늘은 또 조정이 나오네요. 퐁당퐁당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48.96입니다. 코스닥도 크게는 안 밀리는데 일단은 약세 흐름을 지켜가고 있는데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면 전강호약입니다. 일단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왔다가 바로 빠져내려오는 모습,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금 하락은 멈춘 상황인데 그렇다고 크게 반등적으로 돌아서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수급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팔고요. 기관은 전주체가 소폭씩 다 매도를 하면서 시장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올라가고 51,000원대까지 터치를 합니다. HLB가 숨고르기 들어갔고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지고요. 펄어비스가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조정 나오네요. 18만 5천 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SK머티리얼즈가 올라갑니다. KMW, 휴젤, 헬릭스미스, 메디톡스까지 모두 빠지는데 휴젤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원익 IPS가 소량 밀리고요. 고영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 모두 빠지는데 낙폭들은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닙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인데 환율이 조정 나오면서 1165원대까지 어느새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1200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변동성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환율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특징주 바로 짚어드립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 202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기관의 매도세 지금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시총 상위 종목도 대부분 파란불을 켜면서 현재 약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좋은 흐름 보여주는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알테오젠, 남선알미늄, 로보로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남선알미늄인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남선알미늄 현재 전날 대비 12.25% 올랐습니다. 3,34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주가는 수직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최고가 3,525원입니다.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이낙연 총리의 향후 정치 행보에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이 총리의 후임으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는데요. 총리 교체 배경의 하나로 이 총리 자신의 정치를 위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남선알미늄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남선알미늄 우선주도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정부의 인공지능 교육체계 마련 소식에 오늘 로보로보도 강세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3.13% 올랐습니다. 4,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갭상승으로 출발했던 주가가 현재는 조금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모든 국민이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AI 교육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에 AI를 필수 교과 과정으로 넣겠다는 건데요. 초중등 교육 과정의 AI 도입은 교육용 로봇 사업과 직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로봇을 통해 코딩 교육을 하는 로보로보가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 만나보시죠. 바이오 기업 알테오젠이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는 전날 대비 0.33% 소폭 올랐습니다. 6만 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에 등락을 반복하던 주가가 11시쯤 크게 올랐는데요.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 ALT-B4의 비독점적 글로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맥 주사용 의약품을 피하 주사용 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알테오젠은 계약금 1,300만 달러를 수령했고 이후 제품의 임상, 허가 및 판매에 따라 내년부터 추가로 마일스톤을 받게 됩니다. 한편 알테오젠은 내년 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 기술 수출을 위한 미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이슈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즈 투자일 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에듀테크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합성어 같아요. 에듀테크가 무엇이고 급성장하고 있다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앞서서도 특징주 코너 시간에서 얘기가 나왔던 특징적인 종목 로보로보도 얘기가 나왔듯이 아마 정부도 이제 AI를 활용한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신경 쓰는 분위기로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이 에듀테크란 단어들 그리고 에듀테크에 대한 시장 흐름들도 앞으로 성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관련 기술에서는 이번에 2020년 CES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쉽게 보면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 두 개가 합쳐져서 IT와 교육의 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을 IT로 혁신한다라는 어떤 모토 아래 여러 가지 변화가 이어지는데 그 안에는 또 대표적으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관련된 AI 쪽이 이를 활용한 차세대 교육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세계 교육 시장과 이 에듀테크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에 대한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세계 교육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한 7.8%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에듀테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비중이 교육 시장 쪽에서 한 4%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매년 12% 이상 성장을 하면서 거의 그보단 더 빠른 성장세를 구가할 것이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특히 G2라고 불리는 중국과 미국 쪽에서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교육열이 상당히 높죠. 게다가 글로벌 에듀테크에 대한 투자도 거의 50% 가깝게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중국의 여러 가지 변화들도 시장을 선도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신흥국 쪽의 대표 주자인 인도도 어떤 교육 쪽에 대한 투자가 상당히 커지면서 인도와 유럽 관련된 에듀테크의 벤처 캐피탈 투자도 각각 7억 달러, 5억 달러 수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의미 있는 앞으로의 변화를 기대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에듀테크 하게 되면은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AI 교사라든가 챗봇 이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전통적으로 알던 선생님이라는 기준이 많이 이제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이제 온라인 공개 수업이 또 많이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되면 또 교실이라는 물리적인 제약 조건도 없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VR, AR 그리고 뭐 MR까지 기술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산업적인 변화가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디지털 교과서나 스마트 글라스를 활용한 교육도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또나 특이한 게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학생과 똑같은 아바타를 구현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미래 예측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쪽도 또 하나의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에듀테크의 핵심적인 부분들은 아무래도 실감화라고 하는 이제 VR과 AR 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물리적인 제약을 제거하겠다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연결화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특히 사물 인터넷과 빠른 이동통신 기술을 활용한다는 쪽이 눈에 띄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AI를 통한 지능화 분야 이쪽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계 측면 쪽에서도 여러 가지 동향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구글 같은 경우도 지능형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인 G 스위트를 활용해서 학습 관리 시스템인 구글 클래스룸을 연결을 하게 되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오피스 기반의 학습 공유 서비스인 오피스 365 에듀케이션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이 게임을 교육용으로 연결하는 마인크래프트까지 보급하고 있다는 쪽도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히 영국의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 같은 경우도 엘리멘털 패스라고 하는 쪽은 IBM의 왓슨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들게 되면 스스로 이 장난감이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는 쪽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스웨덴의 스타트업 기회사인 휴버트 AI 같은 경우도 컴퓨터의 기반을 통해서 AI가 오히려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그래서 문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후속 문의까지 자동적으로 알아서 대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맞춤형 학습도 가능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에듀테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으로 유아 아동교육 서비스 기업인 카카오키즈가 영어 교육 전문 기업인 야나두와 합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앞으로에 대한 변화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지금 두 회사의 합산 매출이 한 700억 정도로 되고 있는데 내년에 교육 콘텐츠 관련돼서 한 300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AI 기반된 러닝 서비스가 추진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부분이 또 내년도 기대되는 산업 분야인데 바로 2차 전지 부분입니다. 관련주에 대한 흐름들 지금 미리 점검해보면 좋은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IT 관련된 얘기들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고요. 적어도 포트폴리오에 반도체나 IT 쪽은 한 종목씩 포함하신 게 좋겠다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하나 또 떠오르는 쪽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도 다시 챙겨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내년 수출 증가율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조선업종 반도체 2차 전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내년에 산업연구원인 KIT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뚜렷하게 성장세가 보여질 쪽이 올해 좀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변화는 조선과 반도체가 이어지는데 올해도 성장세는 유지했지만 내년도 여전히 기대감이 높다는 쪽은 2차 전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전기차에 대한 현 시장 국면들이 중요하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과거 작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전기차를 바라볼 때 이제 앞으로 커가는 상황들은 맞지만 일단 아직 초기 국면이다 보니까 어떤 자본 투하나 이런 쪽이 계속 집중되면서 아직 충분하게 수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차 전지가 비싸기 때문에 전기차도 비싸다. 그래서 수요는 아직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들어서면서부터 2022년까지 약간 이제 개화기가 펼쳐지기 시작하죠. 점진적. 네. 점진적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잠깐 전화 연결 상태가 좋지 못해서 끊겼는데 다시 연결이 됐는지 한번 제가 지금 혹시 연결됐나요 다시? 지금 됐나요 연결이? 예, 저는 괜찮습니다. 잘 들립니다. 예. 저희가 좀 안 들렸는데 점진적까지 들었거든요. 점진적 저희가.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점진적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2차 전지의 개화기는 이제 막 이어지면서 지금 이제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는 시기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조금 관련된 쪽에 대한 축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보조금이 없이도 자생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 생산 설비가 준공이 거의 완료가 되면서 2차 전지 업체들이 가장 어떤 수혜를 많이 입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쪽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2023년도부터는 아마 이제 규모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확인되는 시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훨씬 더 가격적으로도 싸졌고 그래서 충분히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전 단계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가장 또 부각을 받을 때가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글로벌 전기차 판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전기차 판매나 중국의 전기차 판매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위축돼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정부의 보조금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좀 위축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 쪽으로 가장 뚜렷하게 성장세가 보여지고 있죠. 특히 비상기후 변화를 이번에 선언한 이후부터 내년부터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이런 전기차에 대한 육성책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유럽 시장은 아직 어떤 독보적인 전기차 업체가 아직 탄생하지 않은 채 특히 폭스바겐이 좀 더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보급형 모델과 함께 양산을 주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벤츠나 BMW 같은 경우도 어떤 지금 전기차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쪽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나온 채 그래도 하이엔드급은 테슬라가 자리 잡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폭스바겐과 함께 좀 더 성장이 커갈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내년부터도 유럽에 대한 전기차 동향들이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최근에 또 2차 전지 시장도 변화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상위권을 유지했다가 이번에 보조금 축소와 함께 많이 떨어진 상황 쪽에서 파나소닉이 1위로 들어가는 모습들이고요. 그와 함께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아직 어떤 점진적인 확장세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부터는 국내 업체도 중국의 보조금 대상에 편입이 됐고요.
게다가 이제 전기차의 보조급이 내년 말까지 중국이 폐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무한 경쟁 시대로 돌입했을 때 그에 따른 어떤 성능에 대한 그리고 수율에 대한 기대감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국내 업체들의 경쟁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전반적인 투자 전략으로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기회 확대, 게다가 유럽 시장의 성장세를 생각했을 때 지금은 비중 확대가 맞겠다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기차 관련주들이 기존의 밸류에이션이 좀 높다라는 관점 쪽에 대한 부담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에 따른 부분들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두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첫 번째가 M+라고 하는 파우치형 전기자동차용 리튬이온 2차 전지 조립 장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이 100% 이상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이런 성장은 충분히 주가를 담보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PNT라고 하는 2차 전지 소재 생산 장비 업체 같은 경우도 올해부터 실적 폭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는 모습들인데 이에 따른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작은 종목이지만 성장에 대한 변화와 함께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SPM 김형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시장 돌아보면 와 오랜만에 진짜 시원하게 올라줬다라고 외국인도 시원하게 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잖아요.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머징 시장도 괜찮았다고 하는데 이 요인이나 여러 가지 상황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모습,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더 이렇게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는 상황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좀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의 그 실적 시즌 때마다 나타났었던 디커플링과 그 역디커플링 그것을 표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시를 한 게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니까 1분기, 2분기, 3분기, 이번까지 합하면 4분기 4개의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박스권으로 표시했는데 푸른색 박스권은 좀 안 좋았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1분기하고 2분기인데요. 그래서 1분기 쪽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같이 올라가긴 올라가다가 우리가 좀 먼저 빠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표는 예전에도 한번 제가 3분기 실적 시즌 때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린 건데 업데이트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파란 박스권 2분기는 남들 오르는데 우리는 거꾸로 내려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한 게 부진을 극복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붉게 표시를 했는데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3분기 실적 시즌 때 우리가 좀 상대적으로 강했습니다. 중간까지는요. 실적 시즌 중반까지는요. 그러다가 실적 시즌 끝나니까 또 이렇게 우리는 좀 흘러내렸는데 지금 4분기에도 거의 비슷한 지금 사실 프리어닝 시즌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실적 시즌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이 3분기에도 이 정도 시기에서 그렇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모습이 그러한 흐름과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상대적인 강세 흐름이 3분기 실적 시즌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1월 중순까지 이번에도요. 그래서 그때까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 시즌 중반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기대가 이제 고조되고 있죠. 글로벌 유동성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기대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 생각에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1분기, 내년 1분기 정도께 발표될 수 있는 2분기 이후 미 국채 발행 일정을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본다고 한다면 빠르면 1월 초 중순, 늦어도 2월 초 정도 기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실적 시즌에 좀 3분기에 나타났었던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좀 이해할 필요 있어 보이고 본격적인 회복은 내년 1분기를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단기적으로는 3분기 실적 시즌에 나타났었던 그러니까 미국 시장하고 동조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조금 수급 쪽으로 먼저 보자면 외국인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잖아요. 사실 우리가 뭐 기사 표현에도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글로벌 유동성이 좀 확보가 되는 차원인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매수는 어떻게 볼까요, 외국인들의?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몇 번을 본 이제 달러 인덱스 차트를 또다시 한번 보는 것인데, 지난주에 약간 이게 이탈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내년 1, 2월에는 저게 확실히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표에서 보시면 하단에 붉은색 추세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뭐 미리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년 1분기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저기 표시되어 있는 2018년 1월에 제가 타원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한 그 모습이 저 추세를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시를 한 것인데, 그것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급등락을 보이는 그 구간에서 파운드하고 유로의 급등락으로 저런 모습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달러가 약간 이탈하는 듯한 그런 모습 속에서는 이 영국 쪽에서 자꾸 정치 이슈가 나오니까 파운드 쪽이 상승을 했다가 다시 반락을 했다 하는 그 흐름의 역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달러는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로 쪽이 별로 그렇게 반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018년 초에 나타났었던 저는 급등락 같은 큰 흐름이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파운드 쪽이 좀 상대적으로 강세가 좀 독보적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를 확실히 지금 이탈되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일러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유로 강세가 동반이 돼서 움직여야지만 달러 약세에 신뢰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한 1월 초중순 정도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더 저선을 이탈해가지고 하락을 한다면 중기관점에서 달러 약세 흐름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우리 시장 쪽의 탄력이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고,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 통화 쪽 흐름은 그동안 너무 부진했었던 중국과 경제 연관성이 높은 일부 이머징 마켓 통화가 다른 그 선진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 그 정도만 해도 외국인 수급이 저 정도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내년 1분기에는 우리가 좀 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머징 마켓이 지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 시장에서 살짝 쉬어가긴 하지만 어제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탄력이 좀 둔화되거나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전이 되거나 이럴 걱정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 자체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하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럼 혹시 무너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이런 좋은 분위기가 또 갑자기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들죠.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 쪽이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냥 계속 제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상 최고가 계속 흘러가면서 뭐 조정 보였다가 다시 사상 최고가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탄력이 좀 덜하다라는 것뿐이지 어떤 뭐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봤을 때도 그렇고 무역 분쟁 부담이 해소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채권 흐름을 봐도 그렇고 안정적인 흐름이 계속 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철저히 안정적으로 통제가 되고 있는 그런 미국 채권 시장을 보면은 정책이 아직도 살아있고 단기 채권 금융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만 봐도 FRB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안정적인 흐름을 깰 만한 요인은 아직도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일부터 제가 국채 단기 발행 물량이 좀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채권 시장의 안정이 더 강조될 수 있는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내년 1월 6일까지 지속된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경제지표 호전이 나타나도 주식시장 쪽으로 악영향을 미칠 만한 자금시장의 자본시장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흐름이 내년 1월 6일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놓고 보면은 지금은 금리가 오히려 툭툭 튀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미국 시장에서 보이기도 있고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3월 FOMC 회의를 놓고 봤을 때 금리 동결 확률이 89%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금리 인하 같은 기대감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고
그러면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부터는 경제 흐름이 진짜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금리 상승이 동반돼도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머징 마켓 쪽이 경기하고 동반되는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 살아난다 해가지고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괜히 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리 어떤 걱정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무역 분쟁 재료 반영 이후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흐름이 기업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프리 어닝 시즌으로 가듯이 미국 시장도 이제 기업 실적 발표되는 그 시즌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기업 실적 쪽으로 미국이나 우리 쪽이나 이제 관심이 이동되는 그 점을 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 시즌 보면 뭐 안 좋을 것이다 그랬는데 의외로 저점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좋았잖아요. 4분기 이제 프리 어닝 시즌인데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좀 하면서 어닝에 대한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배당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프리어닝 시즌 주가에서 희망을 찾아야 된다라는 점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한 얘기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분기 아까 어닝을 제가 표로 보여드렸듯이 그러한 모습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수급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외국인 투자자 쪽에서 선물 매수가 이번에도 뭐 오늘은 좀 매도가 나오지만 선물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글로벌 IT 업황하고 경기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이러한 흐름을 좀 연결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투기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번에도 상대적인 강세를 염두에 두고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다만 지난주에 제가 PER표를 보여드렸듯이 PER이 17을 넘어선 주가는 상당히 고평가가 되어 있는 것인데, 역설적으로 또 따져보면 그만큼 악재가 반영이 돼 있는 주가라는 거,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이번에 만약에 실적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닝의 반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고평가 PER이 이제 향후에 실적이 개선되면서 PER이 낮아지고 주가 상승보다 더 빠른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PER이 점점 낮아지면서 그러니까 역순이 되는 거죠. 올해는 계속 PER이 높아지면서 부담이 됐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높아진 PER이 점점 낮아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선순환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 우리가 왜 기대할 수 있냐라는 좀 설명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IT 하드웨어 쪽에서 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3분기에 나타났었던 그 모습하고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차적으로 상승을 한 다음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이제 2차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월, 12월의 흐름, IT 쪽의 강세는 내년을 선반영 중이다. 이렇게 볼 필요도 있어 보이는 것이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 부품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서버 교체나 스마트폰 쪽에서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이 스마트폰 부품만큼이나 반도체 쪽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신모델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 3분기 때 나타났었던 것이 아이폰 11이 나타나면서 도화선이 됐듯이 내년 초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폰 SE2가 또 나오고 그것이 겨울에 IT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5G는 아직 반영도 안 됐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 1분기까지도 IT가 이어질 수 있는 상승의 배경에 이런 펀더멘털적 변화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바일 디램 쪽이 뭐 강해봐야 얼마나 강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시는데, 우리가 불과 한 3, 4년 전쯤에 아이폰 6가 나왔을 때보다 지금 기가로 따져보면 한 4배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 4기가 정도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5G 모델, 그러니까 아이폰 12가 나타나면은 이제 6기가 정도까지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예전에 비하면 지금 4배, 좀 있으면 6배까지로 소요가 급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4분기 실적 시즌에 이 긍정적으로 IT 쪽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인데, 과연 내년도 이어질까를 따져봤을 때 2020년까지, 2020년 상반기까지도 IT 업종의 개선이 거의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고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것도 전부 다 IT 혹은 IT 관련 뭐 하나라도 걸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IT를 좀 보는 게 낫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내년을 위한 전략을 제가 11월 이후부터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이미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회사나 뭐 이렇게 좀 크게 투자하는 그쪽에서는 IT 쪽을 많이 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벌써 2달째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정점을 친 글로벌 IT 업황이 정점을 친 이후의 주가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우리 바로 옆 동네에 있는 대만의 TSMC 주가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한 화면에 봤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있는 것이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보라색으로 TSMC 그리고 아래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낙폭은 컸었는데 회복은 늦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지금 수익률을 쫓아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IT 업황이 2016년에 턴하는 그 모습을 놓고 봤을 때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IT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초중반에 우리가 시세가 훨씬 더 강했었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이 턴어라운드 초반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탄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접근해 본다면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코스피하고 한번 IT 업종의 상대 수익률도 한번 비교해본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본다라고 본다면은 저 빨간색의 코스피하고 파란색의 IT 업종의 주가가 있는데 빨갛게 표시한 왼쪽의 박스권을 놓고 보면은 이 저점을 형성할 때 IT 업종이 더 많이 내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박스는 지금 종합지수는 더 아래쪽, 빨간색 종합지수는 더 내려와 있는데 IT 업종이 더 위로 가고 있는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결국 2019년 후반기부터 이미 IT 업종의 턴어라운드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맨 오른쪽에서 보면 마구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IT 업종으로만 놓고 보면 내년 상반기에 사상 최고까지니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은 연내로 앞당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고치하고 사상 최고치 비교하면 1.27%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게 만약 사상 최고가로 들어서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매물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도 최소한 IT 업종만큼은 사상 최고치 주가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 개별 종목을 선호하는 경우도 좀 상당수 있기 때문에 IT 업종으로 다 이렇게 몰려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부감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특히나 개별 종목이 이렇게 지수 상승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빠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리스크라는 점을 저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중기적 관점으로 시장 상승을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IT 업종의 비중을 지수 상승률을 비트할 수 있을 정도의 비중은 꼭 채워넣는 것이 나중에 가서 IT 업종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리스크를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차원에서는 지수 상승률을 비트할 수 있는 정도의 비중은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하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타난 때 좀 매수 기회를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잡는 매수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IT 업종은 내년에도 괜찮아 보인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함께 나눠본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시장의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은 뭐 살짝 눌림목이 오는 것 같긴 한데요. 이 상황에 맞는 종목들 또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히려 눌림이 조금씩 발생하는 시점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지수 자체의 상승이 나온 시점에서 조정에 따라 조금이라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키움증권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증권사죠. 온라인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기업이자 대한민국 대표 HTS인 영웅문을 선보인 기업입니다. 참고로 영웅문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써봤거나 현재 기준으로 아마 절반 이상의 투자자가 이용하는 HTS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선보인 MTS 또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잠금 효과를 뚜렷하게 시행하는 기업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영업이익은 4,300억 수준입니다. 그중에서도 자기 매매 부분에서의 성과는 좋지 않았지만 수수료가 꾸준하게 이어진다는 점에서 동사의 수익 기반이 여전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반등이 매우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 또한 지금처럼 반등하는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시장 위험이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란 시장 위험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 또한 뚜렷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상승에 기인한 증권업종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키움증권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85,000원, 손절 가격은 7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바텍입니다. 덴탈 이미징 사업과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죠. 치과용 엑스레이와 CT 등의 장비를 국내는 물론 현재 국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치과는 기타 내과와 달리 개인 병원이나 네트워크 치과원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국내 치과나 의원의 수가 17,500개를 넘어섰습니다. 연평균 3% 수준의 증가율을 꾸준히 보이고 있고 관련 기관의 종사자 또한 그리고 고객 또한 만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환경은 매우 우호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보험급여의 적용 연령 확대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죠. 치과용 임플란트에 대한 국내 시장 규모 또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임플란트 기술력을 그리고 보급률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동사의 의료기기 판매는 결국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사상 최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440억 원 수준, 당기순이익은 39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중국 시장에서의 경영 그리고 영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안정화가 이루어진다면 내년의 실적 개선은 결국 주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은 32,000원, 손절 가격은 24,6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입니다. 부동산 신탁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요. 현재 부동산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토지신탁, 도시정비, 투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은 소폭 악화되었습니다. 영업이익은 327억 원이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약 28% 정도 감소한 수치. 하지만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정도 증가하면서 매출액은 앞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있고요. 올해 중간 배당을 진행한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사가 중간 배당을 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높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 회사의 이해관계자인 임원, 직원을 위한 주식 소각은 물론이고 사주조합에 대한 고용 안정과 만족도 향상 또한 이어간다는 점에서 동사의 기업 가치는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8월 이후 주가가 저점 구간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초반에 소폭 상승하고 이번 달이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난 고가였던 2,235원을 돌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비록 오늘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난 10월부터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한 움직임이 나와졌기 때문에 한 번에 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목표 가격을 2,490원, 손절 가격은 2,01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파워로직스 짧게 들어가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나 궁금하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짧게 들어가 보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에도 해당 종목을 계속해서 볼 것을 고려드리겠고요. 그와 함께 이번 주 단기 접근 종목은 역시 시장 상승에 기인한 키움증권입니다. 시장이 완만하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5% 정도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 아래 키움증권의 단기 접근 추천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을 오늘 종가로 매수해서 단기 접근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의 종목 330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갑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IT 업종 내 외국인의 수급 분석. 사실 지난주에 1조 원이 넘게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왔는데 대다수가 IT 업종이었다. 이 부분은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자세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시장의 수급이 바뀐 이후에 우리장 상승으로 돌아선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업종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매수세가 몰린다는 부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서 섹터별로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반등한 12월 5일 이후에 IT 업종에서 9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이 보면 무려 1조 8천억 원 매수를 했는데 금액으로도 상당하고 9거래일 연속 매수했다는 자체로도 상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IT 업종의 대차 잔고를 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3억 3천만 주 이상에서 이 단기간에 약 3,300만 주가 급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IT 섹터가 단발성 상승이 아니라 충분히 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선 반영된 종목들 위주로 조정이 좀 먼저 나오고 있고요. 후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도 지금 이제 조정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IT 종목들을 따라잡다 보면은 또다시 이제 눌림목을 좀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점에서 이 섹터별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상당히 어려울 때도 이 카메라 모듈과 MLCC와 관련된 종목 등 섹터들은 조정 없이 계속해서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와 관련해서는 카메라 모듈과 MLCC 쪽이 가장 먼저 상승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뒤이어서 PCB가 이 상승을 좀 이어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 이제 휴대폰 관련된 부품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체가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어제 오늘 시스템 반도체까지 이제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사이클이 카메라 모듈과 MLCC를 시작해서 그 다음 PCB, 휴대폰,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일부 OLED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 이틀장 정도의 장을 좀 보시면은 먼저 올랐던 MLCC와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지금 이제 쉬어가는 눌림목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기가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신다면 지금 현재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반도체를 가격적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따라잡기는 어렵다라고 보신다면, 먼저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는 카메라 모듈이나 MLCC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이어서 이제 PCB나 그 다음 이제 순환매 차격으로 보신다면 순차적으로 반도체 쪽으로도 눌림목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 IT 섹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시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뒤늦게 반도체 쪽으로 동참하지 마시고 MLCC와 카메라 모듈 쪽으로 지금 조정이 들어온 구간부터 먼저 매수해 나간다면 섹터별로 진입을 좀 분할로 적응을 하시고 섹터별로 비율을 좀 맞추신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부분은 단발성 상승보다는 내년 1분기 이후를 좀 보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면 너무 급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 꼭 견지를 하시고요. 선조정되는 섹터부터 분할로 좀 접근해서 매수하신다면 연말 연초에 충분히 주도 섹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눌림목을 좀 기다리자라는 말씀 오늘 좀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 업종에 대한 이야기, 특히나 MLCC 쪽에 대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남은 시간이나 내일까지 볼 만한 종목 있으면 또 짚어주시죠. 네, 이제 역시 이제 IT 섹터 관련된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우리 방송을 좀 잘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라면 미리 반도체와 이제 MLCC,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는 충분히 선진입할 수 있는 종목 선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후발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사실 몇 종목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반도체 후공정과 좀 관련된 부분인데 역시 많이 올라 있습니다. 이 종목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뭐 후공정과 관련돼서 테스트 핸들 부분 쪽으로는 상당히 기술력이 좀 있는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 이제 바닥론과 맞물리면서 역시 이 종목도 좀 급등을 했는데, 이 종목은 좀 다른 종목과 틀리게 부품주 관련된 반도체 종목인데, 이 종목은 배당이 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한 주당 230원 정도 현금 배당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같은 상승을 모멘텀을 좀 등에업고 가격적인 차이를 낼 수도 있고요. 배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딱 꼭 먹고 알 먹고 섹터가 좀 될 만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도 역시 지금 최근에 상승이 좀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눌림목을 기다려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강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이 종목 눌림목을 좀 기다릴 필요 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이 비슷한데요. 이 종목을 통해서 좀 기술적으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가 8월 달에 8,100원을 좀 찍고 이 이후에 지금 상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 직전 고점까지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120선 지금 이탈 돌파 이후에 밑으로 조정받는데, 조정받을 때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조정을 예쁘게 받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구간에 들어왔을 때 보시면은 상당히 큰 폭의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종목도 이와 지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서 잡게 되시면은 이 종목은 지금 121선 돌파 이후에 첫 번째 반등 이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정의 모습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2,000원대 초반 혹은 12,000원 살짝 이탈되는 가격대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고, 이 종목은 눌려지는 자리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좀 하시면은 아마 다음 주 초중반 이후에 충분히 매수가를 눌림목에서 좀 잡으실 수 있고요. 그럼 이 종목은 IT 섹터에 대한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배당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먹고 알 먹고 되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테크윙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